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꼽으라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파리, 프라하, 로마 모두 아름답지만 이 도시만큼 수천 년의 시간과 민족의 운명을 오롯이 품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헝가리의 수도이자 도나우강의 여왕이라 불리는 부다페스트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는 단지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전쟁과 침략, 제국과 독립, 분열과 통합, 억압과 자유를 모두 겪어온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민족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서사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깊고도 격동적인 부다페스트의 역사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첫 이야기는 무려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나우강은 그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거리, 땅과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지요.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착해 살아왔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이 땅에는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마을을 짓고 농사를 짓고 철을 다루며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로마인들. 로마 제국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오늘날 부다 지역의 전신인 아퀼쿰을 건설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극장과 공중목욕탕, 상하수도와 중앙난방이 갖춰진 진정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부다 지역에는 이 로마 시대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퀼쿰 박물관에 가면 2000년 전 로마인의 일상생활을 느낄 수 있는 정교한 유적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이 지역은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는 격전지가 됩니다. 훈족, 아바르족, 게르만족 등 수많은 부족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9세기 후반 마침내 이곳에 정착한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마자르족입니다. 이 마자르족이 바로 현재의 헝가리인들의 조상이지요. 896년 그들은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판노니아 평원에 정착하며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년 마자르족의 지도자였던 이슈트반 1세가 로마 교황에게 왕관을 받고 헝가리 왕국의 초대 국왕이 됩니다. 그 순간은 헝가리라는 나라가 유럽 문명 속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왕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정하고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며 중앙 집권 체제를 정립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헝가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부다페스트에는 그의 동상이 도시를 지키듯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도나우강 서쪽 언덕은 부다, 강 동쪽 평지는 페스트라 불리며 각각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다는 왕이 사는 성과 귀족들의 저택이 위치한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고 페스트는 상인과 장인, 평민이 모여 사는 활기찬 상업도시였죠.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도시는 끊임없이 연결되었지만 늘 분리된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 19세기의 일이었으니까요. 15세기 중반 헝가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마차시 1세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사랑한 지성인이었고 유럽 최고의 도서관 코르비나 장서를 만든 문화인이었습니다. 마차시 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 부다 왕궁을 새롭게 단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왕궁의 원형은 바로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기 부다페스트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유럽 최고의 지성도시로 인정받았고 헝가리 왕국은 중앙유럽의 맹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찬란한 시기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1526년 헝가리군은 모아치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패하게 되고 1541년 부다는 결국 오스만 군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부다 왕궁은 무너졌고 도시 곳곳에는 모스크와 터키식 목욕탕, 미나렛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서쪽 경계였고 끊임없는 전투와 조공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시기 부다페스트에는 문화적 혼종이 일어나면서 독특한 건축과 생활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다에 남아있는 루다시 욕장은 이슬람식 목욕탕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1686년 유럽 기독교 연합군은 오랜 전투 끝에 부다를 탈환하고 헝가리는 다시 유럽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부다와 페스트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 아래 재건되며 도시 곳곳에 바로크와 신고 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페스트는 활발한 상업활동과 인쇄술, 교육기관의 발달로 지식과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는 이후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3년 부다, 페스트, 오부다 세 도시는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도시 부다페스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 부다페스트는 산업혁명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도심에는 국회의사당, 안드라시 거리, 국립오페라 극장 등 유럽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 세워졌고 1896년에는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도 건설됩니다. 도시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폭증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 시기에 부다페스트는 진정한 도나우의 파리였고 유럽의 심장부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두 번의 세계대전은 도시를 다시 한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는 국토의 70%를 잃었고 수도 부다페스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부다페스트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접전지로 무려 100일간 공방전이 벌어졌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리들은 모두 폭파되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956년 부다페스트에서는 자유를 향한 헝가리 시민들의 저항이 불붙습니다. 바로 헝가리 혁명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소련의 철권 통치를 향해 거리로 나섰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소련군의 무력 개입으로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합니다. 이 혁명은 비록 실패했지만 헝가리 민중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부다페스트는 다시 자유의 도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04년 헝가리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정치적 경제적 안정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의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나우강을 따라 밤을 밝히는 국회의사당과 세체니, 다리, 언덕 위의 어부의 요새와 마차시, 교회, 2000년 전 로마인의 유적과 150년 전 이슬람의 흔적이 하나의 도시 안에 공존하는 곳. 이곳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물입니다. 도나우강이 끊임없이 흐르듯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이자 상처와 치유, 통합과 성장의 서사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단지 건축물을 보기 위해 야경을 찍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걷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부다페스트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 지식클럽 세계의 도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